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박범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아주 명쾌한 논리로 민주당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재명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건은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이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임 장관은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의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다. 전임 장관이 이런 자신의 임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측근에 대한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한동훈 장관 자신이 이제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내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고 있다. 박범계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수사를 가로막은 것 아니냐. 그런데 자신은 지금 외풍을 막으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 지금 자신은 그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전임 장관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박범계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측근들의 수사, 검찰 수사의 배후에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박범계는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희나 정진상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이것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입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지금 주로 탄압을 하고 있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다.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다. 거기에 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영장에 이렇게 밝혀놓은 것을 박범계가 거짓말을 했거나 박범계가 법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범계가 변호사니까 법을 모를 리는 없고 박범계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냥 일반인들도 범죄가 있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재판부가 범죄 혐의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지금 민주당이나 MBC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얼토당토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듣는 순간 거짓말이네라고 훤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들어보면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 국민을 떠나서 민주당의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은 이게 안 보입니까? 박범계가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는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일반인도 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합니까? 영장은 죄가 있는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 중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박범계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라디오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박범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궁금한 게 그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김종배죠. 사회자가 되물어야 하는 겁니다. 영장에 그 말이 없다고요? 영장에는 그런 말이 당연하게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판사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망갈 우려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영장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기재하지 않았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이게 무슨 비판을 할 무슨 가치가 있고 이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늘어놓고 있는 거짓말은 그럴 가치조차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앞뒤 말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에 법무부의 마약 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짚었습니다. 결국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황운하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마약 수사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한 것, 이것도 박범계의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황운하나 김어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마약 수사를 하는 것과 이태원 참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나라 경찰이 1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찰이 무슨 100명이어 가지고 마약 수사한다라고 하면 마약에 100명 투입이 되고, 이태원은 텅 비어 있고, 이태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찰 100명이 모두 또 이태원으로 우르르 달려가고, 마약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뭐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식입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타당타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약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앞뒤 맞지도 않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진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을 맡아본 민주당이, 박범계가 왜 이렇게 진심으로 마약 수사까지 막으려고 하느냐. 지금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도 하지 마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하지 마라, 국정조사하자, 마약 수사가 참사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면서 마약 수사도 막고 있다. 왜 이러느냐?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쾌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얼토당토하는 민주당의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혹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일찍부터 여러 번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내년 3월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도 당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또 전당대회까지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많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 이익인 부분도 있고 손실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김종인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에 처음인데, 정치한 경험이 없는데 당을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도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많은 이런 민주당 쪽의 이 비리에 대한 수사, 이 수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외풍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풍을 막아주고 큰 방향을 잡아주는 그 일이 남아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해서 되겠느냐라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빨리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해서 상처를 입힐 필요가 있겠느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자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신임 검사들에게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충고죠. 일찍부터 많은 언론을 접하면서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검사의 수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검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시사적인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검찰 수사를 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굉장히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로 국민들과 감흥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건 오랫동안 한동훈 장관이 이 훈련을 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정치 잘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기자를 오래 했다라고 해서 기자 꼭 잘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오래 한다라고 해서 꼭 능력이 있고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는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치를 더 잘 못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게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능력, 정무적인 능력이 없을 것이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해보지 않아서 처음이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 정무적 능력이 이미 거의 입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초기 때는 아직 좀 더 정무적인, 정치적인 감각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본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만 해서, 검찰총장까지를 해서 정치 경험이 없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무적으로 풀어서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좀 어렵게 푸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은 기존의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푸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전문가의 영역에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 또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가오는 총선, 2024년 4월에 열릴 총선은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온 이 대립 구도, 이건 뭐 여야를 떠났습니다. 운동권 세력, 소위 선전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를 기술로만, 나쁜 기술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소위 정치꾼들과 어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성과를 내온 이 전문가 그룹,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 일을 하는 그룹과의 대결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대결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정치꾼들, 선전선동하는 운동권 세력을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계속 삼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이 이 일을 하는 그룹, 전문가 그룹이 국정을 이끄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집단입니다. 지금 운동권의 이 정치꾼 집단, 이게 지금 민주당 일부의 지도 세력들입니다. 이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 총선이다. 이 총선의 결과에서 어느 쪽이 과반 이상을 획득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도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영역으로 지금 정치,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닮은 꼴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한동훈 장관도 공격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의 이 같은 얼토당토하는 공격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결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결판이 날 것이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한동훈 장관 없이 가능하겠느냐. 한동훈 장관이 가장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놓은 가장 어떤 정치적 자산입니다. 한동훈 장관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아예 당권부터 맡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당권에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당권 경쟁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적인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당권 경쟁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좋고,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투입되든 투입되지 못하든 거기에도 계속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 집단과 일은 하지 않고 거짓 선전선동만 일삼는 운동권 집단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곳이 2024년 총선이 될 것이다.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다른 일도 많으니까 또 한동훈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무적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서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스타일이 기존의 정치권의 행태는 아니다라는 건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 능력이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윤석열 스타일, 한동훈 스타일, 이 스타일이 거짓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들, 운동권 출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